할 얘기가 있지만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야 아니 다음에 다음에 자 우리 서서 기다리시는 분 이 양반은 사진관 주인입니다, 그죠? 네, 뭘 들고 계시는 거예요? 웬 사진? 저는 서유진 씨 남편이에요. 아 그러고 싶겠지. 그러고 싶겠지. 백종원 씨. 네. 백종원 씨 소유진 남편 새마을 식당.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새마을 식당 사장입니다. 네, 못 팔아요? 새마을 식당 못 팔아요? 7분 팔고 있습니다. 7분 김치찌개. 예. 라는 게 뭐야? 네. 7분이면 김치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패 삼겹살도 팔고 그런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뭐 매출이 한 700억쯤 된다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그 소유진하고 결혼도 하고 뭐 그랬는데 왜 나왔어요? 저희는 김치찌개도 세계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왔는데 이제는 중기 적합 업종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저희의 그러니까 저희가 확장하는 거를 좀 많이 정부에서 막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네, 지금 써준 걸 외우긴 외웠는데 지금 굉장히 어설프게 외웠는데. 아니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가슴으로 울리는 소리를 해. 지금 가슴이 안 울리거든. 아니 소유진이 가슴에 안 왔는데 안 울리면 곤란하지. 자, 그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새마을 식당, 또 한신포차, 뭐 아무튼 진짜 소유진 씨 남편이잖아요.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분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또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래가지고 이 식당으로 그야말로 대박을 낸 거죠. 근데 너무 커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다른 식당들이 막 이제 불만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정부로서도 뭐 어쩔 수 없이 그거 너 그만해. 이제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이제 딱 이제 묶어놓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난 1년간 또 앞으로 한 2, 3년, 3, 4년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거거든, 이 문제가. 우리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또는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없어, 아무도? 아니 기회를 이거 안 하면 김진국이 또 나서서 난 이거 보는 사람이 말 많은 김진국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회장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저는 뭐 그 파리바게트나 이런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가게가 생기면 영세업자들이나 소규모의 식당업자들이 흔히들 망한다고 했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그걸 극복하는 걸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서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파리바게트가 생겨서 그 안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 가게에 3평도 안 되는 조그만 빵집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네, 파리바게트가 파리바게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이제 거기가 이제 버스 승강장 근처였는데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분명히 망할 거다. 어떻게 큰 배짱으로 저런 거를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막 말을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거기가 이제 장사가 더 잘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제 출퇴근 일찍 출근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그 가생산한 빵을 이제 팔고 그다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또 그 시간에 맞춰서 빵을 팔고 해서 그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적절하게 공급을 하니까 신선한 거. 빵집이 이제 더 클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꼭 시장을 규제하는 게 이제 답이 아니라 그 시장에서 적절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과 환경을 만든다면 그 안에서 충분히 소비자들 선택받을 수 있는 또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억지로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현명하고 적극적인 빵집 주인이시네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걱정이 없는데 너무 소극적이거나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가면서도 계속 그 빵집을 하겠다는 분들이 참 걱정인 거죠. 해결도 안 되고 그냥 결국은 문 닫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들은 대책이 없어요. 되게 그런 분들은 뭐 저 역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되게 이제 나의 문제로 가다 보게 되면 남의 탓을 먼저 하죠. 그렇죠? 그게 굳이 뭐 캐톨릭의 세계는 내 탓이요라는 그런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뿐만이 아니라 대개가 남의 탓을 먼저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 그래요. 네, 근데 대본상 제가 이번엔 제가 많이 말해서 대본상 나오게 되는데 아니 놀부보쌈 하면 저는 놀부 아저씨를 생각했는데 굉장히 아리따운 뭐 이렇게 새로 바뀌셨네? 왜 놀부보쌈 하는데 우리 아리따운 아가씨가 계신가요? 누구신가요? 네, 저는 놀부보쌈 사장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놀부보쌈. 근데 고기가 사실 제 딸이 보쌈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얘가 그 국내 생활보다 외국 생활을 더 하는데 보쌈 하면 아까 얘기 들어가지고 반장하는 애인데 놀부보쌈 꼭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 안 되면 원보쌈이라도 가자고 하는데 반찬도 깔끔하고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그렇게 이게 크게 시작한 데 아니라고 들었는데. 네, 저희는 87년 300만 원만 가지고 5평 남짓한 공간에서 보쌈을 열심히 팔았습니다. 진짜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대찌개도 팔고 철판구이도 팔게 되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요? 가게 지금 몇 개까지 만들었어요? 네, 지금 저희 전국적으로 66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와우. 자, 아까 허영인 씨는 아버지한테 그래도 형님의 10분의 1이라도 받았는데 여기 300, 물론 87년에 300만 원이라는 게 지금의 뭐 한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은 되겠지만 지금도 1000만 원, 15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분요 지금 김 교수님 동네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저 대전 광역시 사람입니다. 거기지 뭐 거기 아니요. 아니 대전 광역시 사람 뭘 하는겨 지금. 아니 논산에서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에요. 아 김수진 씨.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그냥 시장에 나가서 야채 장사. 좀 여기로 나왔었어요. 저기 좀 보여야 되거든. 아 그렇지. 아 그랬어요. 남이 하는데 끼어 들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이거. 뭐 알고 있어요. 예. 아 그렇게 시작했죠? 네, 진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돈 좀 모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온겨. 아 그럼요. 그럼요. 충청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데 660.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300번으로 시작한데도 준격종으로 적합업종으로 그 선정됐다고 하죠? 네, 저희는 괜찮아 이제야 좀 알려졌고 네. 저희 꿈은 좀 외국인들한테도 보쌈 좀 먹이고 싶고 그런 거대한 꿈이 있는데 자꾸 제재를 하시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김치 7분 김치찌개를 만드는 생활식당이야. 이게 사실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그죠? 자 우리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이걸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이거 뭐 이렇게 되면 300만 원을 시작해서 잘 됐다가도 이렇게 되면 이거 대한민국에서 누가 기업 키울 생각이 들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는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이 저렇게 되면 야 네가 창업을 해서 한번 새로운 일을 해봐. 근데 충동도 사람은 교수님 창업해갖고 처음에 다 1000만 원 주신 걸로 시작했는데요. 1년 만에 내가 100개 말았는데요. 그거 그만하라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한번 의견을 주시겠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 네,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중견 놀부 보쌈이나 새마을 식당 같은 경우가 중견 기업의 개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고 하는 거는 소상인들을 위해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역차별을 하는 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역차별. 네. 오히려. 네,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견기업의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소상인으로 시작해서 중견기업까지 성장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어쨌든 자신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제도에 약간 유연성을 둬가지고 대기업보다는 약간 제재를 좀 완화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작은 데서 시작해서 시장의 소비자들을 내가 구해서 왔는데 지금 커졌다고 그걸 제재하는 건 부당하다. 그러니까 유연성 내지는 어떤 제대로 된 규제가 돼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규제를 하면 기업 자체가 커질 인센트 모티베이션이 동급여가 되지 않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런 말씀을 내가 했었거든요. 네. 선생님도 잘하는 거. 고맙습니다. 아까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놀부보쌈 같은 경우가 그 주인 아무튼
김순진 회장님. 네, 그 김순진. 회장님이 이제 외국에 어디에 팔아넘기신다고 들었는데 차라리 외국에서 좀 더 시장을 넓혀서 그러니까 보쌈을 뭐 세계화하고 싶다는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외국 시장으로 진출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그러니까 놀부의 입장에서 네. 오, 그러니까 이왕 클 거면 국내에 자꾸 이렇게 조금 중소상인들 한정하지 말고 아예 큰 물에 나가서 놀아라. 그거잖아요, 그죠? 그럼 큰 기업들은 이제 국내는 그만 신경 쓰고 아니 뭐 뭐 내가 너무 이렇게 겁을 주나? 그러니까 이왕 컸으면 국내는 좀 그만 키우고 아예 외국으로 가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되면 너무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사실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저기에 대한 답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한국인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더 이상 클 수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놀부보쌈 헤드쿼터 그러니까 본부를 볼 때는 뭐 더 키우려는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상품을 굳이 만들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이 가맹점은 계속 커가면서 광고도 키우고 그러면서 그 비용으로 또 새로운 노하우도 레시피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동기부여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지금 오히려 밖에를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국내가 탄탄해서 여기서 많은 실험도 거쳐서 커가는데 그런 새로운 레시피나 아니면 뭐 유통이나 이 가맹점 관리 노하우 자체가 줄어드니까 놀부보쌈 지금 660개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다 660개 컸으니까 여긴 됐고 이제 밖으로 나가자지만 이 660개 자체가 커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660개를 이렇게 지속 가능 발전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660개는커녕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활기가 떨어질 거예요. 그 기업의 활력을 더 이상 성장을 못 하니까. 아니 근데 저번 말씀은 그건 이만 그대로 컸으니까 외국에 나가라 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애국심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저는 한국인을 사랑합니다. 연하는 그래서 연하 얘기 그만 팔아먹고.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자기가 노는데 똥개도 왜 자기 동네에서는 이렇게 다 먹고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장을 하지 않는 데서 밖에 나가서 레시피도 개발하고 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동기부여가 줄어들었을 때 그 기업의 힘은 또 그 시장의 활력소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새마을식당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에게 새로운 것을 도전할 기회를 자른다는 건 곧 수족을 자르는 것과 같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경쟁자에게도 그 시장 자체의 판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외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외국에서 그 브랜드를 가맹을 하려고 하는 그 외국의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그 브랜드가 침체가 되면 아예 가입을 안 한대요. 같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국내하고 외국을 가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에서만 하고 국내에서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게 실제로 현재 업계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보러 미국은 이제 니 다 컸으니까 맥도날드는 이제 그만하고 한국에 저기 롯데리아가 가게 그러니까 밖에서만 하라고 그러면 미국의 맥도날드가 뭐라고 하겠어요? 똑같은 논리인데 사실. 그렇죠? 나이키 니네 컸으니까 미국 시장은 이제 포기하고 세계 시장만 하라 그러면 미국 시장이 얼마나 큰데. 같은 논리죠? 근데 이 아저씨 아까는 저기 새마을식당이었는데 저씨 소유진 남편은 왜? 소유진 남편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안경도 벗었어. 네, 이번엔 이름도 바꿨습니까? 네, 어떤 일로 나오셨어요? 풀몬 저희는 두부 장사 상당히 잘하신 거 아닌가? 처음부터 되게 큰 기업인 줄 아시는데 네. 저희도 조그만 야채 가게에서 시작해서 30년 동안 그 사연이시구나.
이렇게 커왔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또 두부를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서 지금 또 저희의 그런 이제 앞으로 미래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두부 사실은 그렇죠. 두부 뭐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냥 뭐 식당에서 아무나 만들고 그러니까 굳이 풀무원이 사실은 매출액이 5천억이죠. 두부 매출액이. 네, 두부만 가지고 5천억이고 풀무원 그룹이 1조 5천억 원인가 그래요 매출액이. 그 중에 두부가 5천억. 아니 근데 처음에 야채 가게로 시작한 거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원혜영 씨. 아니 그건 국회의원. 알지. 네. 그분 네. 떨어져 갖고 거기서 한 건 아니야 그만. 운동권 하다가 맞아. 못 다녀가지고 네, 자기 네. 아버지가 풀무원 농장을 하시는데 원경묵 씨라고. 네. 돈 많이 하시네. 네, 원경묵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유기농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얼마나 비싸요 유기농법으로. 그 당시에 80년대 잘 안 팔리죠. 그거를 이제 원혜영 씨가 갔다가 이제 압구정동에 조그만 좌팡을 놔두고 거기서 이제 그 아버지가 기른 그 유기농 채소들을 팔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 원혜영 씨의 친구인 남승우라는 사람이 이제 사업에 그 장사에 같이 참여를 한 거야. 근데 이 원혜영 씨보다는 남승우 씨가 훨씬 사업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야채만 팔아가지고선 이게 도저히 꼬라지가 안 되겠거든. 그래서 뭐 장사 돈 벌 궁리 뭐 없을까 하다가 찾아낸 게 두부야. 그러니까 당시로는 총각 야채 가게였네. 그래서 그렇죠. 그걸로는 네. 안 된다 싶은 거. 예, 그거 장사가 안 되는 거 너무 비싸니까. 예, 유기농. 지금도 유기농 잘 안 팔리는데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 비싼 유기농이 팔렸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착안을 한 게 이제 두부인데 두부를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두부는요 반나절만 지나면 쉬었어요. 이 두부는 늘 시큼한 냄새가 났어. 하루는 도저히 못 넘기는 그런 음식이었거든요. 이 남승우 씨가 착안한 것이 이걸 좀 유통기한을 길게 늘리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하는 거죠. 그게 그 두부를 비닐봉지에 넣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끓는 물에 담근 거예요. 그럼 살균이 되잖아요. 예, 살균한 상태로 놔둬본 거야. 그게 하루를 간 거예요. 유통기한이 점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압구정동의 그 주부들이 옛날에는 두부는 갖다가 보관을 할 수가 없었는데 금방 상하니까 이제 풀무원 두부는 집에 갖다가 냉장고에 넣고 먹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파리바게뜨에서 성남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교무가 계속 사는 냉동으로 하는데 넘어와서 각 가맹점들이 그걸 하는데 그 품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기술 혁신과 경영 혁신, 유통이 삼박자가 같이 써진 거예요. 소비자의 기여를 본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경영을 한 건데 지금 그 기업이 커서 1조 5천억이 된 겁니다. 콩나물도 팔지. 그러니까 대기업이 콩나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모양이 이상하지. 근데 사실은 그 기업은 콩나물을 팔아가지고 대기업이 된 거라고.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을 볼 것이냐 그게 어떻게 커온가를 보려면 이 사람은 자기 힘의 무슨 힘? 소비자를 향한, 소비자에게 고야한 힘, 소비자가 자기 거를 산 그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커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책은 어떻게 야 너 너무 커. 좋은 말로도 빨리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어. 굉장히 이건 마치 뭐예요? 야 너 너무 성적이 좋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기 장학금 타지 말고 한 5등한한테 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된 데는 계속 열심히 해온 거거든요. 뭐 굳이 김종원 교수와 저는 비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우리가 싸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생각이나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원혜영 씨하고 우리는 잘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원이 그렇게 된 건 훌륭한 일이죠.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뭘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컨디션을 보면 너무 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치 삼성이 예를 들어서 LG를 이겼어요. 그래갖고 마켓시어가 굉장히 늘어났어. 너 너무 컸어. 그냥 LG한테 일정한 저기 시장 점유율을 줘. 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러면 삼성 사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없이 LG 걸 사야 되거든. 내가 지금 풀먹을 걸 먹고 싶어. 근데도 못 먹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건 저는 사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풀무원이 두부가 잘 되니까 개나 소나 다 들어온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사실은 뭐 CJ도 들어오고 뭐 동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열받은 거거든요. CJ가 개입니까 소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 미안합니다. 네. 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대기업이 다 해먹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야, 두부 시장 내가 풀번이 큰 것까지 좋은데 자본이 있는 CJ 니네 뭐 동원? 돈 된다니까 막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영명하신 김정호 박사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가 일단 앞으로 가야 될 몇 가지 방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 하나가 식품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자, 자동차 이런 거는 뭐 갈 때까지 갔잖아요. 진짜. 그리고 사실 중국한테 다 넘어갈 네.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먹거리가 굉장히 유망한 분야예요. 그게 농산물도 그렇고 이런 식품 가공 분야도 그렇고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인구만 많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세요 또. 굉장히 많이 드시는 데다가 소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고급을 찾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 중국 농산물 먹기 싫으시죠? 중국 사람들도 중국 농산물 먹기 싫습니다. 아니 특히 소득이 많으신 분 여러분 아시지만 최근에 홍콩의 분유가 바닥이 났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홍콩 분유가 한 사람 앞에 몇 개밖에 못 사게 되는 그런 풍기 현상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 중국 본토 사람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식품 산업에. 근데 그 식품 산업에 커가는 거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전략을 주로 가리키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스스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얘기나 똑같이 들려요. 그래서 네슬레 같은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서 좀 몇 개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전자나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좋지만 그것만큼 유망한 산업이 바로 먹거리 산업이고 여러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사업들이 바로 그 식품 가공 또 농산 그러니까 실제로 닭 기르고 소 기르고 또 채소 기르고 하는 그 산업이란 말이죠.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다. 왜? 중국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0년 전에 풀무원이 처음 해서 그냥 쉽게 쉬는 두부가 아니라 압구정에 당시에 최고 부자들이 살았던 압구정의 주부들이 이거를 냉장고에 갖다 넣어도 며칠째 신선을 유지한다는 그거를 해서 풀무원이 히트를 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보면 풀무원 콩나물을 사왔더니 나도 맨 처음에 풀무원이 콩나물을 했는데 여보 풀무원이 제일 깨끗하고 좋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먹어본 게 풀무원 콩나물이라고 그랬을 때 안심하고 먹는 거.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이걸 안심하고 먹을 때 우리에게 이 기회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거꾸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리나가라는 상표 아십니까? 일제? 그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OEM에서 우리한테 만들고 상표는 모리나가 붙이면 한국 사람들은 그 모리나가 상품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기회를 지금 줘버리는 게 아닌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대기업을 옹호하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왜? 흔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 탓하는 이 문화 때문에 저 기업 때문에 내가 지금 못해요. 저게 너무 큰데 내가 지금 못해요. 가 아니라 그 기업이 큰 거는 나한테 맞는 걸 제공해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간 거거든요. 그거를 왜 간과하나 싶어요. 네, 전 그리고 그런 뭐 정책적인 얘기는 너무 어렵지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백종원 씨 소유진 남편 그 사람이나 또는 김순희 씨나 허영인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분명히 주변에서 뭐 성공했다고 손가락질 하고 뭐 중소기업 저가법정으로 잡아먹고 뭐 별짓을 다 할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그건 핑계다. 그건 또 그렇게 하라 그러고 우리는 뭔가를 그래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국내의 작은 5천만 시장에 머무를 게 아니라 적어도 옆에 있는 13, 14억 시장, 또 일본을 포함한 15억 시장, 한 인도를 포함하면 30억 시장 가까운 이 시장을 우리가 도전한다면 세상은 너무나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해외 의존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외 시장 활용도라는 거예요.
나타타지 맙시다 하는 게 오늘 꼭 같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 이쯤 되면 네. 삼집 가서 뭐좀 뭔가 이렇게 나는 빵집. 아 지금 이제 예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래퍼 아닙니까? 아니 본인만 그래요. 명색이 삼집 래퍼. 가수입니다. 아, 혹시 모르는 분은 어예 명색이- 시인들. 예, 혹시 예. 모르는 분은 베이베. 컴온. 저 이럴 때 굉장히 당황해요. Come on, baby 이러면 그렇지만 하고 싶어요. 예. 저는 삼집 가수 친구로든 예, give me the 가수- music. 오케이, 예, let's go. let's go. 예. 아빠도 나와야죠. 왜 안 나와? 아이 예.